이소룡, 성룡, 이 두 전설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시대를 풍미한 세기의 아이콘들의 대결,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액션 하면 떠오르는 두 전설, 이소룡과 성룡의 세기의 대결을 시작합니다. 선제 공격을 날릴 첫 번째 전설은 정말 설명이 필요 없는 레전드 이소룡입니다. 이소룡은 1971년 당산대영을 시작으로 맹룡과강, 정무문, 용쟁호투 단 4편의 영화만을 남기고 1973년 34살의 꽃다운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노란색 트레이닝복으로 그의 트레이드 마크가 된 1978년 사망요희는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찍어둔 일부 장면들에 대역과 예전 작품들의 장면을 더해서 만들어진 유작이었죠. 7살 되던 해 태극권을 시작으로 무술에 입문하고 전설의 무도인 연문에게 영춘권을 직접 배웠다고도 전해지는 이소룡은 중국 무술의 펜싱과 복싱, 레슬링까지 접목한 절권도의 창시자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갓난 아기 때부터 영화에 출연할 정도로 뼛속부터 영화인이었던 이소룡은 맹룡과강에서 주연과 무술감독뿐만 아니라 각본과 연출까지 도맡을 정도로 영화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보였었습니다. 단 5편의 영화가 전부지만 이소룡은 트레이드 마크라 할 만한 게 너무 많이 있는데요. 일단은 이소룡 특유의 제스처와 소리가 있죠. 밑도 끝도 없이 상대방을 긴장시키는 이 특유의 카리스마, 또 이 손가락, 자신의 피를 맛보는 강자의 여유, 무엇보다 거의 치권 수준의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 눈빛과 때렸는데도 오히려 맞은 것 같은 이 특유의 표정도 이소룡이 아니고서는 절대 구사할 수 없는 그만의 트레이드 마크 중 하나입니다. 노란색 트레이닝복으로 너무도 유명하지만 사실 이소룡의 패션은 뭐니뭐니 해도 헐렁한 도복 바지에 상반신을 탈의한 스타일이죠. 체지방 0%에 가까운 군살이 전혀 없는 몸매에 저 정도의 잔근육이라면 솔직히 저라도 매일 저렇게 입고 다닐 것 같습니다. 특히 한껏 올려입은 배바지가 저렇게 잘 어울리는 남자는 지구상에 이소룡이 유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의 격투 스타일도 상당히 독특한데요. 일단 대부분의 상황에서 선제 공격으로 격투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합니다. 또 보스전이 아닌 격투에서는 한 방, 많아야 2-3방으로 끝이 나죠. 기본적으로 강력한 단타 공격을 기반으로 사타구니 공격, 바닥짓기, 날라차기. 사실 당시의 영화 기술의 한계로 정말 어색하고 유치하기까지 한 타격음이 사용되었었는데요. 이소룡의 액션에서는 진짜로 이런 소리가 날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펀치 하나, 발차기 하나가 정말 예사로운 동작이 없습니다. 액션 장면의 구성 자체도 끝없이 밀려오는 다수의 적과 일당백의 승부가 중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카메라의 움직임이 전혀 없이 모든 액션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롱테이크 장면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액션씬이 고정되고 개방된 앵글로 촬영되어서 액션을 강조하기보다는 이소룡 자체의 존재감을 가장 잘 담아내는 구성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실 싸움의 시작부터 이미 결과는 예상이 되죠. 절대 이길 수 없는 절대자로서의 존재감. 이소룡의 카리스마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당시에 중국 영화, 무협 영화 하면 거의 무용 수준의 박자 맞춘 액션이 대세를 이루었는데요. 이렇게 전통 북으로 만든 것 같은 소리에 쿵딱 쿵딱 정말 정박에 맞춰서 추는 춤 같죠. 이런 상황에서 혜성처럼 등장한 이소룡의 액션 스타일은 정말 문화적인 충격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솔직히 40여 년이 지난 지금 봐도 이 정도의 카리스마와 존재감을 가졌던 세계 아이콘이 과연 있었을까 하는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이소룡의 아성에 대적하는 상대는 액션과 스턴트의 장인 성룡입니다. 어릴 때부터 희극 학교에서 10년간 연기와 무술 훈련을 받았던 성룡은 선배인 홍금보의 추천으로 이소룡의 영화에 스턴트 대역과 단역으로 출연하면서 영화계에 입문했습니다. 한동안 특색 없는 무협 영화에 출연하면서 존재감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던 성룡은 드디어 1978년 사형도수와 치권으로 이어지는 원화평 감독과의 만남을 통해서 액션과 코미디가 결합된 성룡 특유의 영화 스타일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이후 어릴 적부터 함께해온 홍금보, 원표와 함께 오복성, 프로젝트 A 같은 밝고 경쾌한 작품으로 주목받기 시작했고요. 영화의 기획부터 제작은 물론 직접 무술 코디네이션과 스턴트, 주연, 또 주제곡까지 부르는 말 그대로 올라운드 영화인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가장 확실한 성룡의 트레이드 마크 하면 액션과 코미디의 조합이죠. 액션과 코미디를 따로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액션 자체가 코미디가 되고 때로는 코미디가 액션이 되는 특유의 액션 스타일을 완성시켰습니다. 때리고 맞는 액션 리듬감에 있어서도 딱, 퍽, 딱, 퍽 하는 정박의 리듬이 아니라 딱딱 퍽퍽 딱딱 퍽퍽. 참, 이게 말로 하니까 되게 이상하네요. 아무튼 기존의 무협 영화보다 훨씬 빠른 비트와 리듬감으로 예상치도 못한 지점에서 의외의 액션이 만들어지고요. 이런 특유의 비트와 코미디의 결합은 일대 다수의 대결에서 빛을 발합니다. 성룡 영화를 쭉 보시면 신기하게도 주인공 캐릭터가 먼저 공격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언제나 끝까지 참고 참다가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싸움에 휘말리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런 상황 때문에 주인공 캐릭터는 항상 어딘가 불리한 핸디캡을 가지고 있고요. 때리는 것보다는 맞는 액션, 특히 그 고통이 강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당 백의 싸움에 있어서도 원형으로 빙 둘러서서 하는 전통적인 구조를 절대 사용하지 않고요. 주인공이 수세에 몰려서 흠씬 두들겨 맞는 장면이 매번 등장합니다. 적들의 수준도 조무래기들이라 하더라도 한두 방에 나가떨어지는 일이 거의 없고요. 언제나 기본 이상은 하는 상당한 고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액션의 구성 자체를 그 공간에 맞게 구성하는 것이 성룡 액션의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는데요. 주변의 모든 사물을 활용하는 다양한 액션 방식과 또 폭넓은 활동 범위를 바탕으로 액션이 아니라 마치 서커스를 보는 것처럼 모든 출연진들의 합이 돋보이는 액션의 리듬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성룡하면 또 빠질 수 없는 또 하나의 트레이드 마크가 몸을 아끼지 않는 불가능에 가까운 스턴트죠. 1985년 폴리스 스토리 한 편만 보더라도 척추골절, 무릎 파손, 고관절 탈구 부상을 모두 겪고도 촬영을 끝까지 마쳤고요. 바로 다음에 이어진 용영호제 촬영에서는 성벽 점프 장면에서 머리부터 추락하면서 두개골이 함몰되는 중상을 입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이 영화도 35바늘을 깨맨 이후에 가발을 쓰고 촬영을 끝까지 마쳤죠. 성룡은 살아있는 연기자 중에서 가장 스턴트 액션을 많이 한 배우로 기네스북 기록을 가지고 있고요. 전세계 모든 보험사에서 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블랙리스트 1위로 올라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가 지금까지 얼마나 위험한 액션을 직접 도전해왔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1954년생으로 올해 환갑이 훨씬 넘은 성룡은 현재까지 130여 편의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또 개봉을 앞두고 있거나 앞으로 출연이 확정된 영화만 10편이 넘을 정도로 나이를 잊은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영화인으로서의 성룡의 인생은 아카데미에서도 인정받아서 구로사와 아키라, 미야자키 하야오에 이어서 아카데미에서 명예상을 수상한 아시아의 세 번째 영화인으로 기록되었습니다. With the honorary Oscar, ladies and gentlemen, give it up for Jackie Chan! Academy Award. I still can't believe I'm standing here. It's a dream. 오직 5편의 영화로 액션의 아이콘으로 남은 비운의 전설 이소룡, 130여 편의 영화로 액션과 스턴트의 장인으로 남은 살아있는 전설 성룡. 과연 여러분이 선택하는 단 한 명의 전설은 누가 될까요? 다음 시간에는 이소룡과 성룡을 잇는 중국 정통 무협의 두 고수
이연걸과 견자단의 세기의 대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빨간 도깨비였습니다.